비견, 겁제. 그 다음에 뭡니까? 편인 요소에 의해서 겁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모양이죠. 강화되어 있는 데다가 뭐가 일지에 식신이 놓여 있다는 거죠. 식신. 식신. 자, 근데 이 식상을 향하여 겨울의 물이 뭐가 반갑다고 해? 봄 기운을, 봄을 반기죠, 그죠? 예. 겨울 물이 봄을 반긴다. 봄을 반기는데 어디에 일지에 있으므로 식신이 능히 뭐를 재를 생하는 모양이다. 천간적으로도 간목이 병화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지에 뭐가 인중에 병화가 드러나 있고, 오행적으로 병화가 인목에 보호받고 있다. 이 모양은 흡사한 모양이 또 이미 샘플에 있었습니다. 샘플에 어디 있었느냐면 식신이 재를 생하는 모양에서 하나 있었는데, 이민일주, 똑같은 이민일주가 한 명 있었어요. 이민일주가 오생으로 기억되는데, 인이 오를 생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기 있네. 73페이지에 식상이 생자하였느냐 해서 경인, 이모, 임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민일주가 아니고 임진일주에 시가 계묘로 되어 있는 요 모양에서도, 요 모양은 이제 모양은 뭡니까? 이 연지에 있는 그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있어. 그럼 모양이나 형태는 이 모양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지의 모양은. 근데 급을 칠 때는 이게 훨씬 좋은 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임수, 자수, 해수가 비급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다 오행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힘을 다 실어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유일한 배설구라는 거죠. 겨울에 강한 물기운이 어떻다고요? 그걸 누출시켜주는 게 엄청나게 반가운 거죠. 오직 하나뿐인 그대.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을 근데 또 어떻게 하고 있다? 먼 곳에서 충을 해주는 거죠. 충 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합을 이루고 있죠. 그죠? 충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합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잠자지 않고 지킨다는 거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뭡니까? 가까이 있는 충은 멸공.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반공. 반공이 반공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인목이 잠자지 않고 일하고 신금이 잠자지 않고 일하면서 뭘 생산해요? 끊임없이 오행적으로 이 자수를 보호하고, 이 자수는 결국 무엇에 노출된다고 해요? 간목이나 인목에 의해서 오행적으로 노출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식신이 엄청나게 세력이 실려 있으면서 어디에요? 천간에 올라와 있으니까, 천간에 있는 거는 뭡니까? 동네방네 소문난네거든요. 소문난데서 소문난 부자면서 실제로 지지에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지에 세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갑부는 엄청난 갑부죠, 사실은. 저도 이런 사주에 흡사한 사주를 봤는데,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그룹 또는 뭐 그룹에 가까운 수준의 사업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 식신이 뭐라고 해? 식신이 반갑고, 식신이 득세하고, 인해에 의해서 식신이 득세해가 있죠. 득세해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니까 오나가나 뭘 하더라고요. 눈만 뜨면 식신으로 가니까 재능과 활동석이 되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거죠. 인목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뭘 안 받습니까? 팔자에 뭐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관이 없죠. 관. 그렇죠. 관이 없는데 관이 없는 것이 더더욱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샘플을 한번 봐놓으셨다가
요 샘플의 식신을 보호하고 있는 인자나 재성이 드러난 인자에 한두 가지만 흡사해도 대체로 동네 부자는 되고, 동네 부자 아니면 지역 유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역 유지. 그 다음에 갑부로 되겠죠. 새로 치면 준재벌 재산 이룩한다. 그래서 식상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성공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사주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사주는 정도면 되면 참 좋겠는데, 책 보고 하면 쉽다니까요. 전부 다 지금 샘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정설 책에서 샘플이 될 만한 걸 했는데, 이 샘플들은요, 쉬워요. 사주를 보기도 쉽고. 좀 산뜻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죠. 자, 요 사주는 한번 잘 봐보세요.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팔자에 뭐예요? 월지의 해수가 뭐예요? 재성에 해당하죠. 재성에 해당하는데 정제, 편제, 정제. 그래서 재성이 태과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재성이 태과한 모양에 뭐가 있더라? 상관이 있더라. 자, 이런 모양 기본적으로 버릴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어렵게 잡지 말았겠죠. 편제격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죠. 그냥 제격이다. 이렇게 했죠. 관은 세력이 없죠, 그죠? 해중에 있는 간목.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격이니까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년 시절에 놀았던 골목은 어디란 뜻이에요? 유금은 어디? 소란스러운 곳, 시장 골목 또는 금융 골목이죠, 그죠? 돈 소리가 나는 골목. 그 다음에 해수는 뭐예요? 그 자체가 이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부 돈에 해당되는 거죠. 음성적인 돈으로도 보면 됩니다. 해자축이라는 거는. 그래서 소년 시절에 끌어안고 보고 했던 건 전부 다 뭐예요? 시장이더라 이 말이죠. 시장 골목 돈이더라. 거기에 이 팔자에 시의 록이라는 인자가 없었다면 팔자가 크게 대성할 수가 사실은 없죠. 시에 뭡니까? 사의 12운성으로 록이라는 인자가 놓여 있음으로써 결국 뭐를 이 죄를 힘만 생기면 내가 저걸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가 언제운에 거기 보면 기미대운에 갑부로 이룩해야 되죠. 기미대운에 기미무오정사가 무슨 대운으로 들어가느냐면 비급이나 인수대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음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사주책대로라면 비급용신에 해당되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비급이라는 것 자체가 용신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재와 내 몸을 조화시킴으로써 재와 내 몸을. 그럼 비급이 아닐 때도 이 친구는 어땠다고요? 열심히 눈만 뜨면 돈을 끌어안으로 다녔다는 거죠. 이 신유술 대운에. 이때 돈을 못 만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돈을 부지런히 만졌지만 그것을 내가 장악할 힘이 없으므로 많은 지출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연월에 재물이라는 인자가 많이 놓여 있으니까 결국은 운이 오니까 큰 재물을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성이 연월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돈 생각이 항상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환경을 항상 제공하는 거죠. 결국 요 경우는 뭐예요? 전반전은 볼 거 없고, 그죠? 신하고 자라고 하는 요소가 젊은 날에 뭐예요? 콩지의 눈물, 그 다음에 인간의 배신, 그죠? 젊은 날에 급제라든지 편인 요소에 의해서 자기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정신적으로 뭐예요?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죠? 양인이라든지 편인이라든지 또 뭐예요? 급제에 의해서 뭐예요? 여기 비경급자 강하니까 뭐가요? 투쟁성, 경쟁성이 터득되어 있는데 뭐가 반갑다고요? 반갑게도 이 식신이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그 식신을 향해 모든 힘을 집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랑한 놈이라는 거죠. 이게 반갑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버는 수단은 뭐예요? 그냥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식신을 통한다. 식신. 이 식신이 역마까지 붙었으니까 유통을 포함하고 생산을 포함하고 제조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각종 사업에 다 손을 댔겠죠. 돈이 되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전 대부분 다 생산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드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없이 돈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너무 돈을 빼앗는 업을 하겠죠. 자, 이 경우는 제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눈만 뜨면 재물에 대한 논리가 계속 발달한다. 계속. 자, 요 경우, 요거는 뭐 격으로 치면 양인격이죠. 그죠? 양인격. 양인격 치고도, 양인격 중에서는 일반적인 격에 합이 붙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약화되었다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강화됐다 볼 수도 있죠. 신이와가 붙어서 자를 강화시키니까, 센 양인격.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그죠? 좀 힘이 센 양인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질은 어떻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양인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프로로서의 기질,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힘이라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재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논리가 일찍 발달하고 성공까지 이룩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보세요. 무, 기미, 임신, 신해. 자, 요 경우에서는 인목이 어떤 자리와 똑같아요? 배우자 자리와 똑같죠, 그죠? 저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 사회적 현달을 이루었을 것이다. 배우자의 띠는 뒷판에 이제 나옵니다. 배우자의 띠는 무슨 띠면 제일 좋겠어요? 요 팔자에. 이 범띠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일지에 있으면서 모든 기운을 소통시키는 자니까 범띠 여인을 만나라. 범띠 여인을. 근데 운의 흐름이 좋으면 범띠 여인을 만나고, 이제 운의 흐름이 나쁘면 범띠 여인을 못 만나고 유사품을 만나죠. 거기 뒤에 이제 그 처자 인연법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지금 그 노트에는 일반적인 논리 썼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1, 2, 3, 4등급 있다고. 거기 보면 대부분 다 2등급끼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요 팔자의 1등급은 범띠인데, 예를 들어 토끼띠가 왔다. 또는 신자해가 두 글자 끌어다니는 게 뭐예요? 용띠, 진생 배필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는 거죠. 이 진생, 이 여자의 팔자를 보니까 또 2등이 원숭이띠더라. 대부분 다 2등끼리 만나가지고, 서로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 대부분이고. 사주가 좋으면요, 사주가 좋다는 것은 사주 자체도 좋거니와, 대운의 흐름 대체로 좋게 되어 있는데, 사주가 좋은 사람들의 약 70% 정도가 무조건 1등급을 만나요. 팔자에 가장 바람직한 띠, 딱 그 한 띠를 만난다. 그러니까 처자 인연법이 잘 맞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주가 좀 에이스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좀 험한데도 그거 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1등이 그때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처자 인연법이 순조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팔자가 대체로 순조롭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도 확장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띠 마누라를 만나면 제일 좋겠느냐? 당연히 범띠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사주를 한번 더 봐보세요. 관성은 뭐냐? 인내와 제어.
인내와 제어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힘이 결국은 관성인데, 자, 요 팔자는 임일주에 뭐가 미가 관성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정기에 해당되는 기가 드러나 있죠, 그죠? 근데 하나 타근이 무예요, 무. 아까 그 섞여가지고 안 좋은 거 봤죠, 그죠? 이 경우도 이게 아예 없는 게 좋다는 거죠, 아예 없는 게. 관은 하나라야 아름답고, 근데 편관이 딱 티 나오는 바람에 격이 조금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인수는 어디에요? 일지에 시지에 밝아서 이것도 조금 혼잡이 돼서 격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드러나긴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 몸은 어디에요? 신금에 장생하고 해수에 걸록하고 이게 몸이 튼튼하죠, 그죠? 그리고 관도 어때요? 바지 저고리를 예쁘게 입었죠. 거기에다가 기는 오에 록을 하고 무는 오에 뭡니까? 양인 또는 왕, 12운성으로 왕, 양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관이 뭡니까? 이거는 신왕, 몸이 튼튼하고 관도 튼튼하고 신왕관왕의 인수 소통이면 인수가 소통하면 반드시 등과지명이다. 벼슬의 과거에 오른다 이 말이죠. 과거에 오른다 이 말이죠. 발자에. 자, 이 사람이 발달된 논리는 뭐라고 해요? 이를 악물고 내가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논리라는 거죠. 발자에. 그러니까 소년의 연월의 관이 이미 밝았으니 일찍이 뭐예요? 벼슬운이 열리고 그것이 형태가 반듯함으로 큰 조직에 지니 큰 조직은 국록 나라의 록을 먹는 곳이 큰 조직에 나아가는 거단 말이죠. 국록. 국록 벼슬록자 나라의 록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겠죠, 그죠? 소년의 등과하여 대운도 어디로 흘러가는 거 하고 싶죠? 인수대운으로 흘러가요. 기미 다음에 경신, 경신 다음에 신유. 그렇게 눈만 뜨면 뭐예요? 책 봤다는 거죠. 눈만 뜨면 책 보고 노력했다. 자, 이때에 보통 신유대운쯤에 거의 고시 등가해서 벌써 소년에 현달하기 시작하다가 운을 해석해 나갈 때 어떻게 이 사람은 무엇만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만 미만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관운이 순조롭다는 거죠. 비가 흔들리면 무서가 됩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요때 자, 요 술운에 왔을 때에 술이 뭘 건드려요? 미를 건드리죠, 그렇죠. 요때에 요 시기에 대충 막 5년이라고 봤을 때 요 시기에 그 사람 벼슬의 성격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뭐가 내려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무가 내려와 있는 것 똑같으니까 뭐 이게 뭐 행정이다 이러면은 행정은 무가 사법. 그럼 행정과 사법의 성격이 뒤섞인 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뭐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조직 이런 뭐 감사원 같은 이런 것도 다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데겠죠. 그런 어떤 조직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수련이 끝나면 원래 김이 득세했으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군이 오면 어떻게 돼요? 대체로 벼슬을 파하는 경우가 많고 파하지 않으면 어디에요? 병인눈에 가가지고 한가로운 벼슬로서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추군에 벼슬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병이 눈에는 한가로운 벼슬로 그냥 나아가더라. 자, 그 다음 사주 한번 봐봅시다.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 인수가 득세가 있는 경우에 어떤 거냐? 무신,
개해, 갑오, 갑자, 남자 팔자들. 자, 이 경우에 인수 태왕의 관부적의 모양이 되어 있죠. 인수가 간목이 뭐예요? 편인, 정인, 정인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인수가 득세에 있는 데다가 신자, 무리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관이 뭡니까? 대체로 좀 누출이 되기 쉬운 모양인데 요 경우에 누출됐다 하더라도 뭐 결국 뭐예요? 무에 의해서 다소 보조를 받고 있어가지고 관이 부족은 부족인데 아까처럼 천간에 떠갖고 세력이 없는 것보다 지지에 뭐예요? 세력은 두고 있는 관이라는 뜻이죠. 팔자. 그래서 이런 팔자에서는 관인이 소통되는 모양이죠. 관과 인이 소통되는 이 무게화가 이제 탁이고 관인이 소통되어서 능히 관을 쓸만하다. 그래서 이 관을 훼손하지 않는 운에는 시기에는 자기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벼슬을 이룩한다. 이제 이 오가 반가웠어요. 이 팔자에는 오히려 탁이라고 보죠. 탁. 오가 반갑다는 말은 겨울에 초겨울에 나무가 반가운 거는 뭐냐는 거죠. 불기운이죠, 그죠? 불기운이 반가우니까 이 불기운이 반가우니까 벼슬길에 오르기는 오르되 수시로 자기는 이러한 행위를 잘 따름으로 물론 이제 좌우상충이 돼서 오가 그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오명 나는 재미로 그래 했다. 재미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어떤 여기에 이제 일점 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반갑긴 하지만 겨울 나무가 불을 만나면 지엽을 펼쳐내는 곳이니까 반가워하는데 결국 이것이 벼슬에는 도리어 뭡니까? 불리한 요소죠. 육친적으로 상관. 벼슬을 오히려 떠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자신 있는 건 뭡니까? 참는 거는 자신 있다죠. 참는 거. 이렇게 하여튼 그 고시성 시험은 대체로 그 관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악물고 참는 건데 인수가 원래 조금 더 잘 참아요. 인수는 하여튼 완전히 껌이라니까, 껌예. 공부하면 책상에 앉으면 완전 껌이라. 인수가 발달된 사람한테 지독해요. 그렇게 인수가 발달되어 있는 거는 이제 관은 뭐냐면 주로 젠틀맨 인내라면 영어는 안 써야지. 젠틀맨 신사 인내심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명분에 의해서 참고 안 버티고를 주로 주장한다면 인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한번 정했다 이러면 저건 명분이 아니고 뭡니까? 그 하이에나의 인내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이에나의 인내심. 하이에나의 인내심 압니까? 하이에나의 인내심. 사자보다 더 지독해요. 사자가 사냥을 몇 시간을 자기 먹이를 위해서 기다려가 잡아오면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 먹이를 빼앗을 때까지 사자의 주변을 계속 맴돌아가지고 사자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끝끝내 빼앗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그 인내심이나 지구력이 인수가 발달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는 꼭 관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쓰는데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버티기 있지 않습니까? 버티기. 물건을 하나 사도 인수는 뭐예요? 어떤 이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가가지고 툭 건드리면서 얼마요? 이러면 1,000원. 그러면 얼마를 기다렸냐면 한 석 달이나 6개월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제 이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격을 물었으면 뭐 좋다 나쁘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사겠다 안 사겠다 깎아달라면 말을 해야 줄 건데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떡 나타나가 이거 얼마나 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질 급해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또 천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천원이다. 그럼 또 3개월, 6개월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천원이요. 그 3개월 뒤에. 그러니까 팔로면 돌아보는 거죠. 안 산다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물건 늘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에 안 팔아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가 맨 뒤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얼마에 살래 이러면 700원 됐나 해놓고 700원 아니면 500원 됐나 이렇게 딱 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성질 급한 사람은 덜렁 팔아보죠. 이제 덜렁 팔아버리는데 500원 해놓고 또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 소리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이긴 거죠. 이 게임에서. 근데 사라 소리 안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패턴이 그 인수 없는 놈이 결국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에 인수가 없는 사람은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걸 빨리 해버려야 돼요. 인수가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2번 불러야 이렇게 돌아본다고 해요. 이렇게 인수라는 것은 또 외부적으로부터 흡수하는 체청, 이렇게 듣는 거를 취하는 어떤 건데 그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밖으로 자기의 행동을 쫓는 게 빠르고 듣는 거나 브레이크가 발달 안 돼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발달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동력이 발달하는 거죠, 당연히. 인내심이 짧아지는 거고. 그럼 성질 급한 놈은 이제 막 여기서 살아 이래 되는 거죠. 살아 이러면. 그럼 또 자기 욕구가 충족돼도 인수가 발달한 사람들 또 그럼 또 발장 또 한참 끼고 기다린다고 해요.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가 완전히 그 인수하고 원래 게임 붙으면 사람들이 그 인내심 때문에 결국 다 집니다, 보면. 그래서 인수가 발달했는 사람들은 독종들이 많으니까 발달된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거죠. 한 대 팍 치면 관이 오는 거죠. 때린다는 것은 저항을 주는 거니까 한 대 퍽 치면 반응이 바로 팍 와야 되잖아요. 멋이락 하면서 막 튀나와야 되는데 진흙을 이렇게 딱 벽으로 만들어 놓고 퍽 치면 손은 주먹이 들어가요.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는데 빼고 나면 자국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서서히 메꿔진다니까요. 진흙이 이래 슬슬 내려가. 그게 이런 스타일이 바로 인수과예요. 인수과. 그러니까 지독한 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자 때문에 뭐가 사회적 주로 이제 인수는 관을 소통시키는 수단이니까 관이 발달됐으면 관을 쓰고 재가 발달됐으면 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인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인수가 발달됐으면 뭐예요? 끊임없는 인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관격은 뭐냐, 이제. 관격은 이 명분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부리려면 뭘 주면 되느냐? 명분만 주면 돼요. 명분만. 명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은 신사다는 거죠. 당신은 신사다. 당신 같은 신사가 이 일을 돕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돕겠느냐. 좋아가지고 죽는다니까요. 혹시 남편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은 다루기 굉장히 쉬워요. 아까 했던 그 양의 속성에다가 그 자존심 측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명분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남자의 일반적인 속성은 또 뭡니까? 아까 양의 속성 했었죠. 붕붕 띄워주면 당신 최고. 내가 이 세상 남자 중에 당신이 역시 제일 최고더라면 좋아 죽는다고요. 그래가 막 뒤에 막 연한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준다고 해요. 근데 진짜 독종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양인의 양인은
일단 주놓고도 고민 팍 해봐. 내 나라.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편의 인수나 관격은 뭐예요? 타인과의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양이는 뭐예요? 준호 빵 띄워주고 줬다. 주면 될까 아이가 해가 딱 주놓고도 가만히 있다가도 안 됐다 그거 가봐라. 가져오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고 살면 보통 부인이 병이 잘 오잖아요. 양인격 남자들한테 마누라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편하거든요. 주먹으로 쳐도 빼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소리 없이 자기한테만 강한 사람이죠. 자기한테. 이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코털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거죠. 식신격 남편은 어디에? 식신격 남편은 그 낙천성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식신이 요견은 이제 격은 아니지만 식신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칩시다. 원래 식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뭐가 강화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이미 연월일 이런 데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낙천적이다는 거예요. 낙천적. 그러니까 이런 낙천적인 사람들에게 사실 통제 수단은 별로 없거든요. 통제 별로 없는데 봉봉 띄워줘도 자기는 원래 좀 붕 떠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런 사람들 감각이 별로 없다고요. 보면 식신격들이 감각이 별로 없는데 식신격을 제어하는 방법은 뭘 이렇게 조심해야 되냐면 식신이라든지 상관이라는 요소는 뭐에 가장 약하냐면 동정심에 약해요. 동정심에 약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이 동정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동정심이. 똑같이 당신이 아니면 누가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굶어 죽더라도 그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절마가 굶는 거는 싸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10원도 안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휴머니즘의 바탕에가 인간만이 희생을 할 줄 알지 않느냐. 설득을 하는 거라면 얼마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돌아서 가도 그래도 이만큼 남았지롱 하면서 자기 나름의 낙천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살찌는 거고 살찌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대체 수명도 장수하고 잘 먹어요. 먹는 거 특히 먹는 거에 민감하다. 이런 식신격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큰 일을 닥쳤어도 자기 호방함을 잃지 않고 해요. 보면. 큰 일도 쉽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 쉽게 잘 풀려요. 보면.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격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비겁격. 비겁격이란 격은 없지만 비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비겁이 발달되는 사람은 뭐냐면 아군으로 포섭할 것. 아주 편리함. 아군으로 포섭해 두면 투쟁이라든지 경쟁이 필요할 때 니는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 마누라가 뭐가 투쟁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아군으로 포섭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것도 있죠. 성질 더러운 개가 집 잘 보듯이 때로는 뭐예요. 이 비겁이 발달된 사람이 아군일 때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군 포섭이 좀 힘들죠. 대체로 이제 남자 팔자에 비겁이 발달됐으면 부인이 그렇게 잘 아파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뭐냐, 아침마당에 그 진실탐구 이런 데 나가려 하지 말고 일단 서방님이 비견급제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서방님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순간만 피해라. 왜 거기서 달라드느냐 이거예요.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접시가 날라오고 전화기가 날라오고 막 날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쟁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그 순간만 피해 보면 되는 거예요. 피해 보면
뭐느냐, 비견급제가 뭘 투쟁의 대상을 잃으면 금방 그 힘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가 막 어떤 사람 뭐 자기 머리를 막 벽에 집박으면서 막 울고 이란다니까요. 투쟁의 대상이 없으니까 막 지 머리 막 찢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실제 있다니까요, 그게. 그 투쟁의 대상을 잃었을 때. 근데 거기에 마누라가 걸려들었다 하면은 이제 그 마누라는 이제 아침마당 나가가지고 이제 막 예. 여자가 무조건 대강차까지 있어가. 그러니까요. 꼬박 말대로 안 그래도 서방님 열받치가지고 그냥 딱 들어왔는데 하여튼 막 한마디도 안 지고 막 화장실 문 닫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줌 누가면서 뭐 시작했노 그게 투쟁의 대상을 주면 안 된다. 그 순간만 무조건 피해보라는 거죠. 무서운 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자 내에 발달되어 있거나 반갑거나 중요한 인자가 뭐 일대 육신적으로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관정관, 재성. 이 재성은요, 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의지간이 찔러도 히히히 하고 웃는다고 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유들유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들유들. 이 사람들도 겁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보면. 그래갖고, 식신격은 뭐냐면, 약속을 할 때, 식신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가지고 반각에 쓰는 사람은 약속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가며 약속을 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재성은 뭐냐면 안 되는 게 없음이에요. 안 되는 게 없음. 안 되는 것이 없음. 뭐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자, 이 요구를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느냐 하면 그래 알았다. 사실 영업용 멘트인데 이 알았다는 말이 해준다는 말인지 안 해준다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 이번에 다가오는 뭐 무슨 기념일날 꼭 뭐 해주는 거지 이러면 알았다 않거나 그래가 세월이 흘러가 기념일에 가까워졌다 이래가 만약에 섭섭하게 지나가붙다 그래가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 하면 그랬나 이러면서 그래 했나 이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약속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애를 태우면서 애를 태운단 말이죠.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 여자 꼬시는 그 테크닉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하느냐? 울면 돼요. 울면. 나는 막 인생을 나는 이제 난 당신하고 끝났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든 또 이 재가 발달돼서 재를 다루는 논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 우째 꼬셔가지고도 또 싹 꼬셔가지고 우리 편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편이 됐다 싶으면 반드시 적당히 이용해 먹어야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재를 잘 안다는 거거든요. 재의 속성을 잘 안다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여자의 속성을 잘 안다는 거니까 애를 태워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빠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모르겠다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어떻다고 해요? 융통성이 대단히 있다.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는 포즈를 취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죄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슬슬 하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실수였다. 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 이제 먹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사는 맛은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게 또 맛은 나름대로 있고 제일 이제 피곤한 경우가 아까 비급 발달되는 경우가 있었죠. 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숨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가 발달된 사람 있죠. 인수가 발달된 사람은 자기가 만금을 지고 있어도
마누라한테는 영수증 가온나 다 가온나 하면서 딱 뒤에 줘요. 이렇게 다 쓰고 나야 또 준다고 이게.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보통 이제 요런 격의 사람이 이 재물을 다루고 있을 때 부인들이 물으러 오는 거는 언제쯤이면 내가 금고의 열쇠를 지겠느냐. 그건 뭐냐면 이 양반이 언제쯤이면 대충 이 세상하고 그걸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부도 안 남. 부도가 안 나요. 인수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한 거는 반드시 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대왕마마예요. 다 대왕처럼 잿더리 옆에 딱 놔놓고 있죠. 마누라가 저쪽에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보 잿더리 어디 있노 이란다고. 한 번 해가 안 되면 빨리 가온나 가고. 그 옆에 있네 가면 갖다 달라 않구나. 그 정도로 이 인수태관은 전에 육친태 했었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그러나 시키는 만큼 반드시 해준다. 보상해준다. 단 선불은 없음. 선불 안 줍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있으면 분명히 줌이죠. 이런 형들은 뭡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융통에서 푸는 반면에 이런 형들은 절대로 영수증 처리가 되면 반드시 줘요. 그 금액이 크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주 통이 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너무 강한 빈틈이 없는 거죠. 그 빈틈 없는 서방님 옆에 사는 부인들은 대체로 이제 양인들의 몸이 아프면 이 인수 옆에는 대체로 몸이 애벼요. 여자일 경우는 예? 여자 인수는 애들이 죽죠. 애들이. 인수는 식신을 파괴하잖아요. 예. 식신을 파괴하니까 자기는 딱 뭐냐면 책임있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서방님한테. 여보, 아무리 사업을 한다지만 12시까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서방님이 숨이 좀 막히다가 그래도 인수는 뭐가 소통된다고 해요? 관과 소통되니까 서방님이 고함을 지르면 일단 진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스트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메시다 일나라, 메시다 학원 가라, 메시다 뭐 해라.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한다고요. 엄마가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해줄 거 딱딱 해주니까. 그런데 보통 한 중2가 딱 넘어가면서 그때부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엄마를 피해 다녀요. 하여튼 엄마가 안 마주치려 한다는 거죠. 엄마가 빈틈이 있어야 따질 건데 엄마가 빈틈이 없으니까 시키면 해야 된단 말이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2가 넘어가면서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엄마 보면 숨 막힌다 이거죠. 나는 무조건 서울로 대학을 간다. 절대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안 해요. 왜? 엄마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엄마가 딱 앉혀놓고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는데 라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서울 간다 이러면 엄마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대번에 알아야 돼요. 이게 육친이 적용되는 거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인 걸 했는데 사건에 들어갔을 때도 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습성에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습성적으로 그 대세가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목적을 이루는 방법 중점이 있는데 인생살이가 거의 다 자기가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경우는 이제 지금 언급을 많이 안 했지만 이 경우도 이제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해요. 여자들이. 인수가 태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이 왜 남의 걸 훔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사는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어떤 차가 요래 빼딱하게 오래돼가지고 차를 대려니까 더러운 거예요. 문을 열기가. 그러면 인수격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딱 빨아대요. 그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대놓으면서 문을 딱 열면서 뭐라 하냐면 왜 이런 사람들 차 이리 빼딱하게 되느냐 이런다고 해요. 참
참 성질 더럽지 하면서 어쨌든 그만해 되면 안 돼요. 금거를 했으니까. 요런 누구 잘하느냐면 상관들이 잘하거든요. 요것도 많이 봐줬다거든요. 봐줬다. 인수가 발달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논리가 되니까 뒤에 이제 질병편에서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습성 때문에 강화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전부 다 행동이 누적돼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오는 패턴이 딱딱딱 거의 정확해요. 그 사람의 누적된 습관, 인생관, 생활관 이런 것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육친적으로 어떻게 어떤 임자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또는 목적을 이루는데 끝없이 그 논리가 뭘 받더라? 영향을 받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육친을 사주를 그냥 그렇게 그 육친을 바꾸는 논리가 강화되어 있으면은 빨리빨리 하겠는데 다음 거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오늘은 어차피 시간상 진도를 더 못 뺄 것 같고 뭐 질문 따로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